은퇴 후 역이민이라는 선택, 과연 행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일까요? 오랜 세월을 미국에서 보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분들 중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내 나라지만 이제는 내가 낯설어진 나라 같아요. 오늘은 미국 생활 20년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역이민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부부, 남편 김종석 씨는 올해 68세, 아내 이선자 씨는 65세입니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은 공대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의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고 아내는 현지 한인병원에서 간호보조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젊은 시절을 바쁘게 보냈고 두 자녀를 모두 미국 대학에 보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자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고향에 돌아가 한적하게 살자. 그렇게 20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2024년 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살이 8개월째 두 사람은 지금 후회와 혼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괴롭힌 건 바로 생활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연금과 401k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고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오니 물가가 체감상 훨씬 비쌌습니다. 전세를 구하려니 이자 부담이 컸고 병원비나 약값도 미국 보험이 안 될 전액 자비로 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한국이 더 살기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보다 돈이 더 빨리 나가더라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친척과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반가워하던 것도 잠시 일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선자 씨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예전 친구들 만나면 옛날 얘기만 하게 돼요. 요즘 한국 유행어나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대화에 끼질 못하겠어요. 미국에서 함께했던 한인 교회 사람들은 없고 이웃은 바쁘고 무뚝뚝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게 유일한 대화가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공한 이민 1세대로 대우받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노인이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복잡한 서류를 잘 몰라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스마트폰으로 주민센터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어로도 이제는 어색하네요. 미국식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한국의 사회 규범과도 충돌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 공공기관 처리, 심지어 이웃 간 예절까지 모두 달라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엔 한국에서 1년만 살아보고 다시 결정하자고 했지만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미 집은 팔았고 자녀들도 독립해 미국 생활 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두 나라 사이의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이민의 현실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일종의 제2의 이민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체력과 경제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문가들은 역이민을 준비할 때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생활비의 현실적 계산입니다. 한국의 물가,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경조사비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연금이나 사회보장연금이 한국에서 얼마나 실질 가치로 전환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달러 수입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환율과 세금, 송금 수수료까지 감안해야 하죠.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구축입니다. 귀국 후 외로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이유는 소속감의 단절 때문입니다. 귀국 전에 미리 지역, 커뮤니티, 귀국 한인 모임, 취미나 봉사활동 네트워크에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사람과의 연결이 곧 정서적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심리적 준비와 정체성의 재정립입니다. 역이민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과정입니다. 미국에서의 사회적 지위, 역할, 정체성이 사라지면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귀국 전부터 한국에서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일상과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이 부부의 사례처럼 많은 여기민자들이 처음엔 고향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적 충격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리버스 컬처, 쇼크 리버스 컬처, 샤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 후 귀국자가 겪는 혼란과 우울감을 뜻하죠. 그만큼 여기민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새로운 적응의 여정입니다. 결국 여기민의 성공 여부는 준비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 계획, 주거 선택, 사회적 관계, 건강 관리, 심리적 적응력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어떤 이는 귀국 후 다시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양국을 오가며 중간지대를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디에 있어야 편안한가?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20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고향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지만 그 품이 언제나 익숙하진 않습니다. 여기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지금 해외에서 귀국을 고민 중인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돌아온다는 결심만으로 행복이 완성되진 않습니다. 재정과 정서, 인간관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안에서 편안히 뿌리 내리기 위해선 새로운 나로 살아갈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민의 진짜 시작은 귀국 후입니다. 준비된 귀국은 새로운 평안으로 이어지지만 준비 없는 귀국은 또 다른 이민의 고단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은퇴의 두 번째 여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은퇴자들이 겪는 여기민의 현실은 단순히 물리적 귀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재정착의 복합적 과정이며 때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친 파도를 만나는 여정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다는 많은 귀국자들의 말 속엔 그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익숙했던 공간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되어버린 타자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경제적 계산의 오류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은퇴한 한인들은 대부분 일정한 사회보장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귀국한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가진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비 구조는 다르다. 고정비 비중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이 많으며 의료, 주거, 교통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특히 은퇴 후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대신 병원 진료나 약값, 가족 경조사비, 자녀 지원비 등이 꾸준히 지출을 만든다. 여기에 환율과 송금 수수료, 세금 문제까지 더해지면 달러 자산의 실제 체감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다시 말해 달러 연금이 한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귀국자들이 한국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다. 오랜 세월 해외에 살았던 이들은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돌아온다. 사회는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었고 언어는 신조어로 넘쳐나며 사람들의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얇고 빠르게 흘러간다. 그 속에서 귀국자들은 자기 자리를 찾기 어렵다. 과거의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인생 단계에 있으며 새로운 관계를 맺기엔 나이도 상황도 부담스럽다. 특히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민 1세대로 존중받았던 사람일수록 한국에서 느끼는 소속감의 부재는 더 크다. 자신이 한때 성공적 이민자로서 누렸던 정체성은 사라지고 대신 낯선 노인으로 불리는 현실이 남는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영문화 충격이라 부른다. 본래 익숙했던 문화에 다시 적응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혼란이다. 귀국자들이 겪는 우울과 무기력은 이 영문화 충격의 전형적 증상이다. 셋째는 정체성의 문제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민 1세대는 대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미국에서는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서는 미국식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그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허무함이 생긴다. 이 허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소속감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아직도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다. 발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면 미국물 드러내라는 말을 듣기 쉽다. 그것이 장난 섞인 말이라도 귀국자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온다. 그 말 한마디에 20년의 세월이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넷째는 가족관계의 미묘한 변화다. 귀국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가족과의 가까움이다. 하지만 막상 돌아와 보면 가족 간 거리감은 생각보다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고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그들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다. 미국에서는 부모의 존재가 정신적 지주였다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의존적 존재로 비칠 때도 있다. 결국 부모는 자식 곁에 있지만 외롭고 자식은 부모를 곁에 두었지만 답답하다. 가까이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귀국자들은 서서히 깨닫는다. 여기민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재이민이라는 사실을. 언어는 같아도 문화가 다르고 가족은 가까워도 마음의 간격이 있다. 그래서 여기민의 첫 1년은 적응의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 재건의 시간이 된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자신을 세워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경제력보다 적응력, 정보보다 공감력, 계획보다 태도다. 결국 여기민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적 대답에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귀국 전 12년의 시범 귀국을 권한다. 한 달 혹은 석 달 단위로 한국에서 살아보며 실제 생활비와 환경을 체험해보는 것이다.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몸으로 겪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 연결이다. 귀국 한인 모임, 시니어, 커뮤니티, 지역 봉사단체 등과 미리 접점을 만들어 두면 귀국 후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은퇴자에게 사회적 관계는 심리적 면역력과 같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이어질 때 삶의 의미도 다시 생겨난다. 세 번째로는 일상적 역할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일거리든 자원봉사든 상관없다. 사회적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존감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이민 1세대의 귀국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곧 맞이하게 될 거대한 흐름이다. 1990년대 이후 해외로 이주했던 수많은 한인들이 지금 60대, 70대가 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한국 사회가 그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다. 행정 절차, 의료보험, 세금, 주거정책 등에서 여기민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귀국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안정적 정착은 사회의 몫이기도 하다. 이들이 낯선 조국에서 또 한 번의 이방인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결국 여기민의 본질은 돌아감이 아니라 다시 살아감이다. 한때 떠났던 나라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곳은 이미 과거의 장소가 아니다. 시간이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여기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재출발이다. 돌아간다는 건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다. 과거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나로 남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에서 새로이 삶을 짓는 일이다. 그것이 진정한 귀향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한 귀국자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고향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그 사이에 변했더군요. 그래서 다시 사랑해야 했어요. 이 나라를. 여기민의 여정은 결국 자신과의 화해다. 익숙함 속의 낯설음을 받아들이고 낯섦 속의 익숙함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 끝에는 다시 나답게 사는 삶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귀국자가 진심으로 바라는 은퇴의 모습일 것이다.